처음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 타이밍과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올해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높으면 안 좋은 거, 금리가 낮으면 좋은 거, 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타이밍과 비트코인의 상승 타이밍이 맞는다면 그 합은 슈퍼사이클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년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역대 금융위기들에서는 인하를 시작하는 그 타이밍은 주식시장의 하락 타이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비트코인의 고점은 지난 시즌들의 고점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반감기에는 반감기 전 2달 전에 하락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혹은 지난 21년의 고점에서 17, 18 시즌의 고점이 이때쯤이었으니 올해도 그럴 것이다 라고 1차원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점을 가지지 못했듯이 계속 같은 실수, 4월 반감기 이후에 1년 뒤니까 25년 4월이다. 아니 26년 4월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의 고점은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1시간에 4번, 5번 매매를 하는 스캘핑을 하신다면 물론 분봉을 보고 하셔야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타를 하더라도 주봉, 일봉이 더 중요합니다. 꼭 주봉상으로 보면서 장투, 몇 달, 1년을 보기 위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타를 볼 때도 주봉과 월봉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큰 프레임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시즌 고점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돌파, 서포트,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중이죠. 딱 3주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상승이 확실하게 마감 후에 이번 주에 주봉 그리고 월봉의 마감이 이대로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체 방송에서 마지막 상승장 전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주 3월 21일 VIP 방송에서 주봉의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이 레인지를 그 아래로 충분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거나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봉의 레인지 아니라면은 68K부터 60K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추가적인 눌림이 만약 나온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추가 물량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 레인지의 중단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64 정도, 64K 정도부터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LTF상의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내려와서 60K 중반을 준다라고 한다면 64K 부근부터는 추가 진입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 시점 21일이 여기였고요. 이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현재 70K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던 구간은 바로 64부터 62K까지 내려왔었죠. 이 곳이 당분간 가장 기회였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확실한 자리를 줬었죠. 그러니까 이 무빙에서 FOMC 반등 이후에 이제 이대로 V자 불반등이라고 생각한 게 시장의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죠. 조급해하지 말고 어차피 이곳을 확실하게 돌파 마감 전까지는 이 하락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데 그게 바로 64 언더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들어갔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갔고 70K 현재 위치는 뭐죠? 지난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비트가 올라가더라도 70 부근에서는 최소한의 분할 익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70K 여기서 25%든 50%든 이 두 군데서 진입한 우리의 물량들을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 올라가면 땡큐, 한 번 더 내려오면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이 물량들은, 시드들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우리가 분할 익절 해왔던 그 수익들이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참고하신다고 해도 매매 자체를 이상하게 하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64부터인데 63, 62까지 터치했는데 직전 고점 부근에서 난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못 들어가지. 또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어. 지금 70에서. 근데 이거 그냥 100%를 다 내가 들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자체도 역시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만약 한 번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내려오면 할 게 없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드가 무한대가 아니니까요. 제가 어제자 멤버십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하락은 아직 확실하게 종결이 나진 않았어요. 이곳을 확실하게 돌파 마감한 것도 아직 아니고, 지난주 주봉을 강조드렸을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2주째가 지난주였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15% 20% 정도의 비트코인 조정은 2주차에 바로 상승은 힘들다. 보통 3주 혹은 4주, 그게 바로 지금 이번 주고, 이번 주에 또 월봉의 마무리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가 이 하락의 종결이 나는 주가 되겠죠.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을 돌파 마감하기 전까지 일단 이 하락의 종결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두 번의 저점 모두에서 진입을 했으니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현재 이 눌림 조정이 20년 10월이 될지 21년 1월이 될지의 문제다. 이때라면 이제 3주째부터 상승을 시작하는 건데, 만약 이때라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고요. 자, 다시 인트로 얘기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다르다. 일반적인 사이클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처음 겪는 그 시기와 비트코인의 상승기가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 지난 두 번의 불장에서 21년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고 17, 18 시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8년 초 17년 말이죠. 그때는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였어요. 계속해서 19년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때와 다르죠. 이번에는 피크에 있고 이제 내려갑니다. 처음으로 맞물리게 된다. 그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은 1년간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큰 프레임에서 보면 금융위기, 00년 이후에 금리 인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금리를 내리는 거죠. 00년부터 2002년까지, 그리고 07년 금융위기 때 피크, 그 이후로 08년까지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이 기간 동안 주가는 금리와 리버스가 아닌 동일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수준의 금리에서 인하가 시작되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지난 00년과 07년의 그 금리 인하와 함께 벌어진 주가의 하락을 좀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의 금융위기 때의 피크는 금리 동결 지점이었고 금리가 인하하면서 주가는 폭락을 했다. 물론 그때와 모든 상황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한 것은 이미 1월이었죠. 돌파 후 지금 신고점을 한참 올라와 있는 상태죠. 비트코인만의 반감기 후 상승 사이클, 그리고 금리의 인하, 거기에 이미 전고점을 훨씬 넘어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바로 비트코인의 고점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속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템포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지난 시즌과 같은 더블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위치는 100K 초반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K 초반에서의 한 번의 셋오프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현재 금융시장의 전체 금융자산시장의 피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의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 사이클만의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주봉상의 큰 프레임에 대한 얘기라는 점을 생각을 잘 하시고 간혹 질문을 이렇게 전체 방송에서 구독자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답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그냥 한마디로 방송 제대로 안 보고 물어보는 거엔 대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될 테니까요. 나중에 2-3달 뒤에 이때가 됐어. 근데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은 왜 올라가냐 안 내려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갈 동안 2-3달 동안 몇 번의 방송을 올릴까요? 그동안 수많은 업데이트가 있겠죠. 그냥 자기가 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분석을 참고하시려면 계속해서 팔로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월급 정도를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연봉이나 연봉의 몇 배를 벌려고 하는 이 코인 투자에서 하루하루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분석을 참고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놓으시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래요. 누군가의 분석을 알아듣고 참고하시는 데에도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71K 요 2번의 진입에서 또 이제 단타 말고도 장투 물량, 장투 코인 말씀드렸던 코인 있죠. 걔네들도 충분한 자리를 줬어요. 장투라는 건 최소 2-3달, 많게는 그 이상, 반년 그 이상도 보고 들어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팔 게 아니니까 요 2군데에서 하여튼 자리를 충분히 줬으니까 단타 물량은 익절 확실히 하면서 장투는 모아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해서 언제든 익절을 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찐 고점에서도 과감하게 내가 큰 돈도 털 수 있다는 점,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이 가능할지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